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권이 많을 때도 고민은 되죠. 두 분과 함께 전략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R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르는 종목군들 많습니다. 거래소 시작에서 700개 넘는 종목, 그리고 코스닥 시작에서도 1,20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 중이긴 한데 어디에서 더 폭발력을 그리고 상승에 대한 에너지를 우리는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될까요? 일단 키워드 5가지 꼽아봤습니다. 반도체 쪽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와 같이 하긴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은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만 전자, 28만 닉스. 자, 지수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궁금합니다. 유창희 본부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3%, 4%대 상승도 사실은 정말 강한 건데 네.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움직여버리니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강력한 스탠스를 더욱더 강화해야 되는 시점인지 일단 큰 틀에서 궁금하고요. 지난해 여름을 생각한다면 사실 삼성전자는 앞에 8자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삼성전자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 구군인 SK 하이닉스 어디에 무게를 지금은 두실지도 같이 질문을 좀 들어볼게요. 뭐 대세는 SK 하이닉스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사실 삼성전자 3.6% 오르고 있지만 어저께 2% 정도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저께 조정 나온 거 회복하고 그냥 추가적인 상승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는 아예 이제 고점을 뚫어버린 거잖아요. 특히 최근에 증시가 흔들림이 좀 있을 때도 전혀 빠지는 거 없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오늘 7% 이상 상승을 한다는 얘기는 좀 섣부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증시가 뭐 4천을 갈지 5천을 갈지 모르지만 네. 만약에 앞으로 지난 2020년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뭐 3,300 그 이상을 간다 그러면 저는 어쩌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다음 달까지 해서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터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더 높은 가격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왜 증시가 어쨌든 올라가려면 굵직한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삼성전자가 불어나가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한 30조, 한 20조 그 사이에 있는 종목이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뭐 10%, 20%씩 막 움직이면서 이 몸집을 불려 나가는데 이게 단순한 어떤 개별 테마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이제 200조 시가총액을 올라왔는데 충분히 뭐 한 300조 가까이 가지 말라는 법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같이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만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시총 역전 가능성까지 그리고 30만 닉스라는 키워드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야기 들려주시죠.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요. 네. 일정 부분은 이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SK하이닉스가 올라와서 뭐 삼성전자를 추월한다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트렌드에 또다시 이제 발을 들여놨다. 이게 저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글로벌 트렌드 안에 중심에 있느냐라고 하면 또 중심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굉장히 무던하게 애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 환율의 개선, 그로 인한 외국인의 수급의 개선, 그 수급의 개선이 삼성전자로 들어온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서 이건 저의 개인의 매매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HTS를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10시 반, 11시 이후 기점으로 신용 거래가 꽉 찬 그러니까 앞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을 사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예수 대급 매매 대기 자금이 많다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그 매매 대기 자금의 주인은 개인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신용을 사용해서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두 가지죠.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몇몇 종목으로 또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나도 편승을 해볼까라고 하면 신용 매수가 안 되는 종목분들보다 신용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앞으로 또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시고 매매 전략을 조금은 다양하게 짜셔야 조금은 안전하게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가파르게 말고 속도 조절이 나오는 쪽을 조금 더 조명을 해볼까 봐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이. 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키워드를 반도체에 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AI로 좀 넓혀서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이 헤드라인 자체를 반도체와 전력 설비를 어떻게 보면 같이 가기 때문에 투자망 이 키워드로 본다면 같이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일단 LS 일렉트릭이 개별적인 재료를 갖고 움직이긴 하는데 전력 설비 쪽에서의 흐름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더 남아있다라는 관점도 유효한지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만약 이제 그동안 소외받았던 전력기기를 또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리포트도 나왔던 것 네, 같기도 합니다. 현대코퍼레이션도 저도 이제 간과했었던 부분인데 이쪽에 지금 전력기기에 대한 매출 비중 포션이 제법 높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보여준 만큼의 주가 퍼포먼스도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들처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해내고 판매를 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덜 오르는 종목 찾기가 열풍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전력기기를 보신다 했었을 때는 현대코퍼레이션을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다른 코너를 통해 언급을 드렸지만 삼성 SDS가 이제 뒷배로 있으면서 과감하게 또 투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 엠로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엠로와 같은 기업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다시 돌고 돌아서 그럼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뭘 봐야 되느냐. 일단 가고 있는 쪽에서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수페타시스였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오늘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제 덜 오른쪽에서 이제 찾아보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저는 지금의 위치라면 우리가 한번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ALD 쪽에서는 결국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하락을 빠르게 지금 되돌리는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손절 라인을 어제 저점이라고 이제 대응을 하신다고 했었을 때는 손익비가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덜 오른쪽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 보니까 유창희 본부장에게 이것도 짧게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전력, 설비, 전선 이쪽으로만 AI 한다면 전력망 저희가 봤는데요. 오늘 뭐 증거사 리포트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과거에 재건주로 묶였던 네. 종목들, 예를 들면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AI 인프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묶였을 때에는 우리가 펀더멘털을 조금 소홀하게 보면서 테마성으로만 대응을 좀 한 격도 있는데 이쪽이 전력이란 키워드가 붙게 될 가능성 그 이상도 지금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전진건설 로봇은 로봇이 이름이 붙었지만 로봇이라 말하기가 좀 애매한 기업이죠. 콘크리트 타설 관련돼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된다면 관련돼서 좀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접근한다라면 결국엔 대형 건설사를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인프라 투자가 노후화된 전력 설비를 교체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케이블 위주로 상승이 한 몇 년 나왔었어요. 네. 나왔다가 이젠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또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에너지 정책 자체가 변하는 거잖아요. 원전을 투자한다, 뭐 무엇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가 아니라 이제는 에너지와 같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전을 짓든 뭐 발전소 큰 거를 짓든 결국에는 대형 건설사가 맡아갈 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또 현대건설의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인프라 쪽, 에너지 쪽을 본다라면 여전히 변압기, 케이블 쪽을 먼저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감안한다라면 좀 대형 건설사 쪽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위주로도 시선을 좀 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여기도 이제부터 가나 또 한 번 비슷한 결의 질문을 드릴 겁니다. 오늘 2차 전지주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배터리 중심 종목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좋아지만 하니까 이전 상장, 흑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등장은 하고 있는데 제 질문 어떻게 나올지 아실 것 같습니다. 계속 궁금해요. 한 번씩 반응은 오거든요. 키 맞추기가 되려면 지수가 여기서 올라가려면 2차 전지의 역할이 분명히 있긴 해야 된다는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 준비가 된 구간 맞을까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더라도 일단 코스피 따라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2차 전지 올라감에 있어서 테슬라 때문이다, 로봇 때문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타 뭐 리튬 가격의 가격 안정화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건 저는 다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난주에는 안 그랬습니까? 뭐 지지난주에는 안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던 주가가 이제 올라오는 것은 결국 이제 코스피를 따라가면서, 그러면 중동에 대한 리스크도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압박도 지금 지수 상승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던 자금들이 수급의 빈집 형태로 보이는 쪽에 이제 쏠리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공매도하는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큰 기회 중에 하나라고 중동 리스크를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오전에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이야기가 딱 나오자마자 공매를 할 만한 명분이 딱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환매에 들어가고, 환매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것은 이제 사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주식 현물로 이제 사들여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 다른 그 어떤 섹터보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장 초반에 굉장히 이제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전에 어찌됐든 수급 영향 때문에 이제 한번 움직였고, 여기서 이제 정말로 강하게 수급이 붙으려면 지금부터 꺾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2차 전지주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장 초반에 움직이고 장 막판에 보면 다시 어제의 그 종가로 되돌아온 게 이제 문제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전과는 좀 다른 게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제 포스코 그룹, 포스코 홀딩스, 그러니까 대형주 단이 아직까지도 윗꼬리가 달리지 않고 계속 수급이 붙어주고 있고, 여기에 지금 좋은 뉴스가 따라 붙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조심스럽지만 바닥은 지금 거의 다 잡아가는 상황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봐야 한다. 네, 이건 아무래도 이제 계속 데일리로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나오는 외신 뉴스라든지 그런 흐름들을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묵혀두고 위만 바라봤던 시절은 분명히 지났으니까요. 2차 전지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이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 요인들을 계속 찾고 있잖아요. 네. 호재 볼 때는 호재를 더 보고 악재에도 둔감해 시키는 부지기가 확실히 있을 텐데 관세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차 전지에만 한정된 이슈는 아니지만 관세로 인해서 또 이게 악재로 반영이 돼서 최근에도 좀 많이 움츠렸던 쪽이 2차 전지라 고위급 한미 협상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꽤 긴 기간 줄라이 패키지가 아니라 그 이상까지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기운을 차리는 요인도 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질문 드려봅니다. 글쎄요, 뭐 2차 전지가 관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많이 빠졌던 부분들, 그러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일단은 전 기술적 반등이나 좀 보고 있는 거고, 관세 관련돼서는 우리가 너무 여기에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건 주가에 선 반영된 것이니까요. 지금 영국 빼고는 관세 협정된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협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뭐 트럼프가 처음에 사인했었던 거 이상의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저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어떤 이제 말씀하신 그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뭐 내일 나온다, 모레 나온다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할지, 아니면 좀 다른 나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일본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의 관세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것보다 먼저 협상을 체결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 접근하시고 만약에 관세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서 2차 전지가 갈 게 아니죠. 2차 전지가 가려면 현대기아가 가야 되겠죠. 근데 현대기아는 오늘 같은 경우 주가 상승이 제일 저조합니다. 사실은 어저께도 제일 많이 빠졌고 네. 그런데 오늘 반등도 제일 약해요. 대형주 중에서는. 그럼 아직은 관세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시장의 자동차 쪽에는 우호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 일단 반응이 나와야 된다. 그걸 체크하자라는 조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2차 전지에서 오늘 김태선 본부장님께서 원픽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율주행 사실 좀 무게 있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좀 짧게 로보택시의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오늘 원픽이 어떻게 보면 교집합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궁금합니다. 이어서 여기까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2차 전지가 올라오는 게 테슬라로 시작한 투심의 회복이라면 네. 테슬라 관련주를 보는 게 맞는 거죠. 오. 대표적으로 LNF와 이제 TCC 스틸이 있는데 네. LNF는 최근까지 그렇게 썩 좋은 뉴스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그럼 두 기업 중에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TCC 스틸이 그나마 그래서 원픽으로 네, TCC 스틸. 안정적으로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에코프로가 어디까지 갈까? 포스코 그룹주가 얼마나 올라올까? 엔캠은 이번에 얼마만큼의 또 반등력을 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겠지만 정말 잊고 있었으나 이제 테슬라가 슬슬 이제 또 판매량이 개선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스페인 쪽 판매 데이터를 봤는데 올해 1분기보다는 지금 나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명분이 된다면 저는 TCC 스틸의 지금의 가격은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가 손절 라인을 15,500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5,500원이 이탈 시에 EU 불문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가 가능하신 분들은 아하. 저는 괜찮다.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은 과감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믿고 투자했고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단이 뚫리게 되면 그때는 정말 또 걷잡을 수 없이 또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15,5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이탈이 되었을 때 손절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상승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건 TCC 스틸이 영업을 잘해서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으로 2만 원까지는 우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2만 원 올라왔을 때 지금 여기 보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기 이평선, 61선 이평선을 소화할 때 거래량이 만약 동반이 됐거나 혹은 2차 전지 전반으로 좋은 뉴스가 나오면 목표가를 더 높게 잡으셔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기술적인 대응이 2차 전지의 한정에서는 지금 얼만큼 중요한지도 함께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원픽으로는 TCC 스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 키워드는 로봇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 시간부터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AI 100조 펀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로봇까지 연결고리 가지면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구간에서는 하이젠 RNM이 24% 가장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로봇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신사업 이런 측면에서 로봇만 안 갔으니까 키 맞추기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분명한 이슈에 따른 이제 강한 흐름의 초입이라고 또 한 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느 관점에서 로봇을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직은 이제 순환매성 반등이라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로봇주들이 상승하고 있고 어제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추세가 좀 인정될 수 있는 기업은 클로봇이라든지 뭐 삼현 같은 경우 좀 이제 상승폭이 많이 둔화됐죠. 그리고 이제 뭐 SPG, 로보티즈 뭐 이 정도 선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에는 이제 오늘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매물대를 돌파한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사실은 신정부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AI, 로봇이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AI 관련된 얘기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AI를 개발해서 뭐 하겠어요? 이걸 쓰겠죠. 쓰려면은 결국 로봇이라든지 필요하다. 뭐 바이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산업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로봇 같은 경우는 뭐 휴머노이드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어떤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난 1월 달에도 그랬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데 예전하고 달라진 점은 로봇주가 오른다 해서 다 오른다는 게 아니죠. 네. 확실하게 기술력이 있고 또 좀 이슈가 좀 붙을 수 있는 쪽으로 압축해서 한 많아야 한 4-5종목, 3-4종목만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봇주를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모아가거나 좀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한다라면 전 대장은 일단 지금의 대장은 클로봇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클로봇이 어쨌든 두뇌 역할을 해주는 네.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속기 쪽으로 본다라면 뭐 사면이라든지 또 오늘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좀 추세가 좀 기대가 되는 하이젠 RNN 같은 경우도 일단은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분위기 나쁘지 않다는 뜻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가가 막 엄청나게 내려와 있는 고점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게 좋은 기업이 아니라 일정하게 오른 다음에 옆으로 한 길게 한 3-4개월 행보했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이젠 RNM이 오늘 그런 모습으로 급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본부장님 짧게 이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우리가 로봇의 대장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해 주신 리스트에 좀 빠져서요. 로봇발 로멘텀으로 지금 보기보다는 그룹주 내의 흐름,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 이 관계로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뭐 휴머노이드에 뭐 진출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진출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망하는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렇죠. 모든 회사가 휴머노이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고 오늘 좀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1차 상승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정이 어느 식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침해하기보다는 최소한 뭐 일주일 정도는 확인하고 좀 기업을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선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 지난주에 로봇도 갈 때가 됐는데 라면서 맞습니다. 라고 힌트를 주신 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윗꼬리가 달린 로봇주가 워낙 많고요. AI가 식었나 싶었는데 또 다시 올라오는 쪽이 많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같은 건 또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AI와 로봇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계속 순환매일지 워낙 유동성 장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의 시각 궁금합니다. 일단 로봇은 네. 어찌됐든 작년과 재작년에 한번 주가가 올라와서 네. 조금 부풀어진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에게 답을 내줘야 되는 당장에 해답을 줘야 되는 이제 산업이고 네. AI 소프트웨어는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알게 모르게 기대감이 잔뜩 껴있는 그러한 테마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이 시간 차이는 좀 두고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로봇은 하이젠 RNM이 여기서 작년에 보였던 2월 6일 날 기록한 59,900원을 넘어가야지만 2등주, 3등주라고 불릴 수 있는 후발주자들이 한 번 더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AI는 이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카카오 쪽이 한쪽이 거래 정지가 이제 과열성으로 이제 거래 정지가 폐가 되니까 됐죠. 네. 뱅크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려가고 뱅크로 안 되니까 카카오 게임즈까지 이제 몰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로봇보다는 지금은 AI 소프트웨어가 더 강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로봇은 하이젠 RNM이 지금 키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만약 윗꼬리가 달리면 다수의 로봇주들이 또 좀 허무하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여기서 다시 한번 치고 가면서 작년 2월 6일 날에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시세 낼 기업들이 많다 생각이 들고 있고 낮은 가격에서 출발하는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실적까지 붙어준다면 굉장히 좋죠. 네. 대표적으로 유로메카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났고 또 LS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는 LS라고 하는 또 든든한 배경을 얻었으니까 이 두 기업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해서 전략까지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전에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휴전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발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지금 하락권에 맴돌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는 했잖아요. 네. 공식적인 휴전 확인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맞나요? 아니면 휴전으로 그냥 생각을 해도 되는지? 그건 그거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주식시장에서 이미 일어나는 수급의 변화는 방산주에서는 일정 부분 차익 물량을 챙기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테마 AI 소프트웨어 혹은 이제 로봇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면 반도체를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올해 1분기, 2분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서, 현대로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셨던 분들은 저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소형 방산 중에 드론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건 괜찮지만 대형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본업이 꺾인다, 성장성이 없다 이걸 떠나서 네. 수급의 관점으로 이들을 지금 매도를 하면서까지 반도체 IT를 살 만한 지금 명분들이 계속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의 어떤 이동을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파르게 움직이는 중소형 정유사, 해운도 비슷하게 정리를 할까요? 빠르게 정리하신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은 빠르게 테마의 영역에서 테마의 성격으로만 그렇죠. 접근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자라는 네.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한국전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한국전력은 유창희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말 좋은 타이밍에 한국전력에 대한 메리트를 언급을 지난 5월에 해주셔서요. 다시 한번 한국전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오르는 건 왜일까 좀 고민이 됩니다. 본부장님 사실 3분기 요금 인상 아니라 동결이잖아요. 근데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두 자리대 18%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시장의 수급은 한국전력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요금 동결 인하가 아닌 게 어딜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하가 아닌 거에 환호한다?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는 조금 요금을 좀 강제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전력요금 연동제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전력요금 연동제를 적용한다라면 인하도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가는 물론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도 되게 안정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그냥 동결 쪽으로 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 뭐 인하가 아닌 게 어딘가라는 어떤 기대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비용 동결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나빠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유가가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또 $60 초반으로 내려온다 빠르게 그러면은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것이고 환율도 다시 1,360원대로 지금 빠르게 내려왔는데 1,300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계속 형성된다라면은 충분히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요금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는 없다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AI 투자 100조, 뭐 데이터 센터 뭐 몇 조,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앞으로 한국전력의 어떤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를 한다라면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강한 상승이 한국전력 같은 기업이 20% 가까이 오른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네. 시장이 그만큼 핫하다라는 거예요. 뜨겁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붙으면 그냥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뭐 최악의 경우 뭐 31,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저는 나쁘진 않다. 다만 속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오늘과 같은 상승은 계속 나올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오늘은 키워드 5번째에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조선과 방산 묶어봤습니다. 오늘 오후로 더 진입을 하면서 조선이 강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인을 딱히 찾을 수가 없어서 헤드라인에 방금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일단 정기선 HD현대 수석 부회장이 누구를 만났다. 여기에 미국 MRO 키워드의 부활인가 궁금합니다. 일단 김태성 본부장님, 조선이 강해요. 반도체가 가니까 이쪽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들 하셨을 텐데 오후까지 힘이 나거든요. 누구를 만났다 이게 트리거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배경이 끌어올리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걸 떠나서 중동 리스크가 해제되면서 오는 에너지 안정화, 여기에 이제 기존의 에너지라고 불렸던 LNG, LPG 또 이쪽에 대한 관심도 저는 그런 것들이 쏠렸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두 가지의 좀 압박 요인이 있었죠. 신조선가가 자꾸 정체되어 있다. 이제 수주가 들어오긴 하는데 고부가가치 수주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의 약간의 리스크 요인적인 요소들이 많았었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마음 먹고 어떻게 보면 키워 나가고 싶은 쪽이 조선업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러려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4월 달부터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방사는 나는 잘 모르겠다. 맞아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대신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쭉 들어오면서 사실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워낙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 시각은 저 개인적으로 계속 좀 유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방산이 안 좋다기보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쌓아놨던 저가 수주가 이제 많이 해소가 된 시점이 작년 3분기부터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그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시기가 지금부터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지금도 조선주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할 단기 투자의 섹터가 아니고요. 중장기 섹터로 저는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면 앵커님이 이제 뭘 물어보시냐면 어떤 종목이 가장 좋겠습니까? 맞아요. 네. 라고 하시겠죠. 네. 일단 저도 여기서 참 답을 내리기가 어렵겠더라고요. 맞아요. 강한 쪽이 더 강할까 이 그렇죠. 선택지가. 네. 이게 뭐 한 기업이 확 튀면 그 기업을 좀 하면 되는데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삼성중공업까지도 지금 시세가 나면서 지금 쫓아오는 쪽이 조선이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삼성중공업이 후발주자여서라기보단 기존의 본업의 이제 조선 이것도 강세지만 V식 LNG 터미널에 대한 관심도도 저는 갖고 있기에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체크를 해보고요. 방산도 한번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그러면 조선의 짝꿍 방산이잖아요. 네. 오늘 좀 이슈가 있어서 재정 확장 리스크와 연결고리 가지고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만 대형TV 궁금합니다. LRG 넥스원 풍산 쪽 많이 밀리긴 하는데 괜찮은지 한번 점검 부탁드려요. 사실은 이제 이란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조선은 오른 게 없었어요. 방산만 갔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좀 빠르게 거의 네. 소멸되는 부분들이라면 그 이란 이슈가 발생했었던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때 주가로 빠르게 회귀하는 것도 저는 열어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놔야 된다. 특히 풍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붙으면서 급등했었다가 이제 오늘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첫 조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해운주, 석유화학 관련된 기업들 조정 나오는 것처럼 방산주들도 좀 조정은 더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추세가 이탈하면서 엄청나게 조정이 나온다기보다는 딱 이란 이슈가 발발하기 직전까지 어떤 조정 가능성, 그리고 나서 좀 기간 조정 이후에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다시 점진적인 반등장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을 대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좀 중립적인 시각으로 기다리는 게 한 최소한 주말까지 혹은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조선방산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랭킹5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김태성 본부장, 유창희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